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브로입니다.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금융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다음 주 초에는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혹시 우리가 며칠 전에 좀 같이 공부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용 보고서를 받아보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제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개뿔, 거의 골디락스 경제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새 피벗 가능성이 많이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투자자인 입장에서 피벗을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은 단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며칠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7월 달이나 그 이후 회의에서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꽤 주목해볼 만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원래는 계속 금리 인상만 하다가 금리를 올해 1월 달부터 동결했던 상태였거든요. 금리가 멈춤 상태였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질 않고 있다 보니까 동결만 하던 캐나다 중앙은행도 다시 재차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4.75% 금리가 됐어요. 캐나다도.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내용처럼 시장이 조금씩 겁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감안하더라도 다음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물가 보고서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연준은 따끈따끈한 물가 지표를 보고 금리 결정에 많은 참고를 하게 되겠죠. 과연 연준이 다음 주엔 금리를 또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략적인 시장조사 기관들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80%가 되더라고요. 꽤 높죠. 0.25%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20%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이것도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열리고 나서 7월달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열릴 후속 회의도 있는데 이 회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FOMC 회의는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회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알아놓으면 다 도움이 되거든요. 연준이 FOMC 회의를 자기 멋대로 중단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막 관리하는 집단이에요. 책임도 그들이 지고 있으니 어찌 보면 미국 경제의 관리자들 역할을 하는 거겠죠. 연준은 정기적으로 FOMC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금리를 항상 결정해 왔어요. 하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경제가 무한정 좋을 수는 없거든요. 경기는 항상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경제 상황이 급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FOMC 회의를 자기들 의미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 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시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08년도 때 뭐가 있었나요? 네, 맞아요.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때 당시 연준은 FOMC 회의를 중단시키면서 긴급 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9월에 열릴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요. 대신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들은 다음 달 7월 회의에선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쪽에 베팅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이후의 회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올해 연말 11월이나 12월 같은 이런 회의들은 아직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 금리의 방향도 우리가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 연말의 금리 동향을 지금부터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모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한번 쉬었다가 7월 달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면 과연 이게 경제에 좋은 걸까? 이런 궁금증이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미국의 금리를 조정하는 연준이란 집단은 금리 인상이 필요 이상으로 진행되는 걸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4%에서 5%로 되는 것보다는 5%에서 6%가 되는 게 경제에 더 큰
위협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물이 일정 온도가 돼야 끓기 시작하는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요, 물가도 관리해야 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들은 금리 동결이든 금리 인상이든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 선택권을 열어두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판단은 시시각각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 등을 참고해서 그들도 결정을 하게 되겠죠. 현재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6월 달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고 7월에 다시 올릴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사실 6월부터 7월까지 그 한 달 사이에 지표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해서 연준이란 집단도 그 데이터에만 목을 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지표로 피벗을 함부로 결정할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끈적하니까요. 그저 연준이 선택지를 두 가지로 열어두려는 모습으로밖엔 안 보이더라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7월에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두 번 쉬고 7월 이후에 올릴지 감히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저 연준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바라보는 게 현재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 두 가지로 논쟁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는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는 쪽이 우세했지만 여전히 강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뜨거운 고용시장 때문에 경기 침체 이러면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야? 깊게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요즘 꽤 우세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오늘처럼 금리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향후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오고는 못 베길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이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처럼 금리가 여기서 더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안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결국 금리에 따라서 경제 상황은 많은 변화를 맞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금리다 보니까 당장 논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현 상황은요, 금리에 따라서 경기 침체 혹은 소프트 랜딩 사이에 줄다리기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각에서는 만약 다음 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달엔 금리가 0.5%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주장은 전 미국 재무장관 서머스라는 분의 전망이에요. 뒷골이 서늘한 전망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6월 금리 동결? 좋다 이거예요. 금리 동결은 나쁠 게 없어요. 1차원적으로 보면은 연준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리스크 관리를 우리는 나쁘다고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고용보고서를 받아보고 난 후에 연준은 생각보다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다음 주 회의 직전에 물가 보고서가 먼저 나오겠지만 다음 주 미국에서 첫 금리 동결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바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준이 콕 집어서 이런 말을 한 거 아시죠? 물가 상승률 3%대로는 만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연준은 여전히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수많은 경제학자들은요, 현 연준한테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론 물가 상승률이 3%만 되더라도 분명 이거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너네 왜 2%대를 고집하면서 경제까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냐?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연준은요,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2%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끈적거리기 때문이겠죠. 근데 딱 한 가지, 현재 연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가정하에서예요. 물가가 2%대가 되기 전에 연준의 고집이 좀 꺾이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하지만 어느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 쪽에 균열이 생긴다거나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끔찍한 블랙스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사이클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한 번쯤 큰 폭락이 올 거다. 이런 전망 많은 거 아시죠? 만약 이분들의 주장처럼 나중에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금리 인하 그 자체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떠한 불운한 사건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이 저는 또 오히려 높을 것 같아요.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네, 폭락을 안 하는 거죠. 물론 폭락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기분이 좋긴 하지만 무서운 감정도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냥 얌전히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고 고금리 상황에 여러 가지 금융 여건들이 좀 잘 받쳐주고 별일 없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가 흘러가게 된다면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던 이른바 폭등장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도태되지도 않으면서 자산 증식이 꾸준히 가능하도록 매달 일정 금액 열심히 적리식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적리식 투자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배당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팔지 않아도 자산 증식이 되는 배당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매달 적리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달팽이 구독자분들 모두가 각자만의 투자관으로 꼭 자산 증식, 더 나아가서 노후 준비까지 이루어내시는 정말 훌륭한 그런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슉!